그쵸.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항상 그러니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건 이제 바로 질문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이 안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줄 때 꼭 답변을 이면지에 쓰고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2번 문장의 대명사인 이 이시지칭하는 거. 그 첫 단추 긴글 할 때랑 비슷하죠.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니까는 본문에서 찾아서 단수명사로 쓰면 되겠죠. 의미상으로 길면은 문장 자체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구조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너네 구조 파악해온 거에 따르면 우리 약속에 따르면은 분사구문이나 부사절에 세모가로로 묶기로 했잖아. 그럼 첫 번째 분사구문이 너네 구조 파악해온 거 한번 확인해봐. 그러니까 첫 번째 세모가로가 몇 번 문장에서 열려? 몇 번 문장에 분사구문이 처음으로 나타나냐? 민선이 어디로 쳐왔어, 세모가로? 그래서 2번 문장에 어디? 그쵸, 에딩 붙여줘. 얘 쉼표 다음에 이 ing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뭐뭐? 그쵸,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고 이게 의미하는 건 그 분사구문이거든, 분사구문. 그래서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의미의 층을 더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구문은, 그러니까 세모가로는 또 그 설인이 어디에서 시작하냐? 오픈엔디드 제스처스. 정확하게 그 문장이 맞긴 하거든. 오픈엔디드는 일단은 과거 분사잖아. 분사 구문이라고 보긴 어렵고 과거 분사로서 제스처스를 수식해주긴 하는데 분사 구문은 어디에서 해석 시작해? 설이나 세모가로는? 그쵸. creating부터 이 trust에 해당하는 거죠. 똑같죠, 구조가. 쉼표 다음에 ing 나오면 분사 구문이구나. 그 다음에 구조로 봤을 때 일단 7번 문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죠. drawing. 그쵸. 쉼표 다음에 ing. 그 다음에 혹시 분사 구문, 이건 찾기 어려운 건데 혹시 또 다른데 세모가로 쳐온 친구 있나? 8번 문장의 분사 구문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겠어, 혹시? 찾아온 친구 있니? their message부터 세모가로거든? 왜 그럴까? 얘는 쉼표 다음에 ing가 아니잖아. 얘 분사구문 중에서도 뭐에 해당하는 거야? 지금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에 해당하는 거죠. ing가 아니라 지금 과거분사 형태로 남아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 4번 문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 이행문에서 4번 문장에 보면은 장문 특강 들은 친구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우리 with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거든. with 분사구문은 예문으로 일단 암기하는 게 중요해. 그녀는 sat 앉아 있었다. with her arms crossed. 그쵸? 그녀의 팔이 혹은 legs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녀의 팔이 crossed 꼬여진 채로.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의 형태는 이 예문에서 보면 알듯이 with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이렇게 목적격 보어가 나오거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그러면 이 물결침 부분이 목적격 보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너네가 이거를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with가 나오는 순간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진 않나를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왜냐면 이 문형이 4번 문장에 나오거든. 너의 palms, 손바닥이라는 게 face는 향하다라는 뜻이 있어. 향하다. 위로 향한 채로. 그래서 얘도 with 분사구문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with her arms crossed. 얘를 with 분사구문의 기본 형태로 외운 다음에 이게 독해에 나온다면 똑같이 빨간 펜으로 표시한 것처럼 구조 파악하면 된다.
항상 물결은 목적격 보어니까 그 부분이 문법 문제로 출제되거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잖아.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걸 찾아라.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얘들아 우리가 세모가로로 묶은 거 있지. 2번 문장은 빼도 돼. 에딩은. 근데 나머지 creating, drawing, 그 다음에 their message에 해당하는 거 부사 절로 바꾸면 돼. 이면지에 써. 부사 절로 바꾸어서 이면지에 쓰시면 됩니다. 그 질문을 기억해내야 된다. 전부 다 일단은 질문부터 할 거기 때문에 괜찮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 5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몸짓이라는 게 무엇인지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한글로 적으면 돼. 이러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몸짓이라는 거는 앞문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추해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21번. 이제 21번은 주제문을 찾기 어렵다는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은 고조로 봤을 때 얘들아 혹시 그 도윤이 1번 문장에 동그라미 2개 쳐왔니? 1번 문장에? 어디다가? 그쵸, it이랑 to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친 다음에 in 밑에 뭐라고 쓸까 도윤아? 그쵸, 가주어라고 쓴다고 우리는 여러 번 약속했죠? 그쵸, it to 가주어 진주어가 나오면 it이랑 to에 동그라미 2개 친 다음에 in 밑에 가주어라고 적어오면 너네가 이거 구조를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assuming도 얘 분사구문에 해당되거든? 얘 지금 동명사 주어가 아니야. 분사구문이라 이렇게 세모가로로 묶어줘야 돼. 가정하면서 뭐라고 가정하냐면 유전자 조작 있죠. 유전자 편집. 인간에게서의 유전자 편집이라는 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증명된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얘 분사구문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 assuming 된 목적격 접속사. 그래서 이렇게 네모가로로 묶을게.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세모가로로 묶는 이유가? 얘를 분사구문 처리해도 되는데 이 assuming 자체를 우리가 외웠던 그 접속사 종류 중에 네 번째인 부사절 접속사 처리해도 돼.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부사절 접속사 처리해도 된다. 실제로 이행문에 나와 있는 형태는 아닌데 이행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볼게. considering이나 given that, considering given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쓰고 무엇을 고려하면 이걸 한번 붙여서 한번 해석을 해봐. 조금 이따 이행문에서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일단 아직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4번 문장에서 이 등위 접속사 OR 사이로 병렬되는 거 찾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등위 접속사 OR 사이로 병렬되는 걸 해석과 구조를 통해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으로 넘어가서 22번에 2번 문장에 서린이 2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가 뭔 것 같아? 주어 표시해왔어? 주어. only가 주어일 리는 없잖아. 얘는 거의 항상 부사로 쓰이거든. 민선이 주어 표시해왔니? 어디 you? when you 아니면 do you? 그쵸, do you에서 그 you가 주절의 주어거든. 그럼 혹시 only에서 우리 어떤 거로 묶어야 될까? 얘 부정어구에 해당하는 거거든? 부정어구를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야. 강조를 위해서, 그러니까 글쓴이가 특정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로 꺼내는 경우가 3가지 있거든? 첫 번째가 부정어구를 강조하는 경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에 대한
부정어라고 생각하면 근데 not이나 never 같은 걸 생각하잖아. 근데 only도 부정어구에 해당하거든. 혹시 소연이 두 번째가 뭔지 기억하니? 부정어구를 강조하는 경우 두 번째는 기억나는 거 있어? 그 너네 그것까지 그 질문이다. 강조를 위해서 문도로 꺼내는 경우 세 가지를 이면지에 적어라. 거기에 기억 안 나면은 그 이면지에 살짝 써놔. 일단 이거는 부정어구를 강조하는 표현인데 우리 강조 표현을 중괄호로 묶는다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 그럼 얘들아 only만 이렇게 묶으면 안 돼. only가 수식해주는 것까지 중괄호로 묶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중괄호로 묶으셔야 됩니다. only가 부정어구인데 빨간 펜으로 중괄호. 그 다음에 이 when 부사절을 수식해주는 거라 이 only가 수식해주는 부사절까지 세모가루로 묶으면 얘들아 부정어구 강조되면 뒤에가 의문문 어순이 돼. 이거를 그러면 너네 문법적으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뒤에 물음표도 없는데 do you realize의 형태가 된 거야. 얘 의문문 어순이잖아. 물음표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온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정어구 표현을 중괄호로 묶어줘야지 뒤에가 의문문 어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이거를 눈치채려면 어떻게 하겠어? 부정어구 강조 표현에 일단 예시를 암기해야죠. 부정어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강조 표현 세 가지 예시를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장소 방향의 부사고 보어. 그거를 알아야지 중괄호로 묶고 뒤에가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꼭 이거 암기를 해라. 그럼 얘들아 do you realize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될까? 틀린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you realize로 바꾸면은 얘 틀린 형태가 되는 거다. 부정어구 뒤쪽에는 의문문 어순이 돼야 되지 이렇게 평서문 어순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 less than에 해당하는 거죠. less than. 얘는 나데이 법비로 해석하면 돼. 나데이 법비. 쉽게 나데이 법비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 다음 이제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게 어떠한 과정에 해당하는 건지 이면지에 한글로 쓰면 된다. 그러한 과정이 어떠한 과정에 해당하는 건지. 얘는 구조 파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4번 문장이 uncertainties가 주어가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can이 나왔기 때문에 동사를 찾기가 쉽죠. 이 for부터는 전치사니까 전명으로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고 depending upon도 얘 전치사 처리하면 되거든. 무엇에 따라. 그 나연아 전치사 뒤에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돼? 전치사 뒤는 명사 나와야 되죠. 그럼 where부터 무슨 가로로 묶어야 될까? 네모.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문 지금 3회차로 들어갔잖아. 나연아 너 근데 그 이행문 내가 3회차 줬나? 프린트? 줬어? 근데 너 2회차지? 내 2회차라고 적어줬어? 3회차라고 적어줬어? 상관없긴 해. 그러니까 이행문에 암기한 걸 이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거라고 믿진 않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했던 질문 한번 떠올려봐.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명사, 네모가로. 그 다음에 부정어구 강조 표현. 이거 뭐가 있냐 3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것조차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행문 한 것에 대한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모르는 채로 내신을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하라는 시간과 기회를 주었을 때 꼭 할 수 있는 만큼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지 이게 어디에 있는지 떠올려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허허벌판에서는 제 아무리 설명해줘봤자 이미 쌓이지 않는 지식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펼쳐볼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대시 뒤쪽으로 다시 한번 주어랑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 이 전치사잖아, 오부. 그러니까 아까 대답을 한 대로 나연이가 또 한 번 전치사 나오니까 이렇게 하우에서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거잖아. 의주동은 우리 네모가로로 묶기로 했으니까
where 의문사 주어 동사죠. 전치사 뒤에 나오는 긴 명사. 전치사 오고 뒤에 의주동 나오는 거죠. 의문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but 뒤쪽으로는 다시 한번 주어인 understanding이고 여기에 걸리는 동사가 뭘까요? understanding은 일단 동명사 단수 주어니까 동사는 어디에 있어? 그쵸? remain s 붙었죠? 동명사가 주어면은 단수 처리에서 동사에 s가 붙으니까 이제 그런 문법적 지식이 합쳐져서 동사 형태 찾기가 쉬울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23번. 어제도 이 애들이 많이 좀 여전히 헷갈려 하더라고. (1번) 문장에서 주어 소연이 뭘로 찾아왔니? where's of. 이 친구가 단어 리스트에 형용사로 나와 있어. 많은이라는. 그럼 주어는 뭐가 될까, 소연아? 그쵸? 에비던스? 그쵸? 최소 선생님이 마음 찢어지는 경우는 이거죠. 이렇게 표시해오면은 진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좀 가슴이 아파지는? 대열 플러스 비동사 나오면은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게 주어거든?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명사가 주어고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형용사에 헷갈리지 말고 에비던스 단수 주어니까 비동사 is 쓴 거죠. 응? 그 다음에 대세도 동그란 괄호 한번 열어볼게. 명사 오른쪽에 있는 대는 보통은 동그란 괄호를 열리잖아. 그 다음에 when은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세모 괄호를 묶게 되죠. 근데 주어가 여러 개 병렬되잖아. 명사가 여러 개 병렬되니까 마지막에만 and로 묶어준 거거든. 그럴 때는 주어 표시를 그냥 애매하게 화면 보면 이런 데 해오지 말고 이런 데 하면 안 되잖아. 모두 다 주어니까 이 마지막에 and에 이렇게 주어 표시해오면 돼. 그럼 이렇게 병렬되는 모든 것이 주어라고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거거든. 주어가 복수니까 all perceived. 얘들아 이 when에서 연 부사절 접속사 의미상 어디서 닫히면 될까? caring이죠. 너무 친절해 영어. 여기 쉼표까지 지켜져 있어. 부사절 끝난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어 나오고. 우리 대표 동사 중에 feel 뭘 것 같아? 이 happy라는 형용사 나왔는데 비교급이긴 하거든. 더 행복함이라는. 뒤에 형용사 나오면 feel 무슨 동사야? 감각동사인 거 알죠? 얘들아 감각동사 몇 개야? 5개. 지각동사랑 헷갈리면 안 돼. 뒤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여기서 feel은 감각동사인 거야. 그 다음에 구조 파악하면 동그란 괄호 여기서 닫히면 되거든.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 질문에서 이 대세 쓰임이야. 대세 쓰임이 뭔지를 이면지에 쓰면 돼. 대세 쓰임이 뭔지 이면지에 한번 써봐라. 이거 어제 애들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대세 쓰임이 무엇인지 쓰면 되고, 그 다음 계속해서 구조가 힘든데 3번 문장 다시 한번 when이니까 세모가로죠. 이렇게 주어 동사 똑같죠. 패턴은 쉼표에서 끝나니까 여기서 한번 닫으면 되죠. 그 다음에 주어 다시 한번 motivation and internalization 이 두 개에 해당하니까 and 밑에 주어 표시. 그 다음에 복수니까 all fueled. 그 다음에 provided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세모가로를 여시면 됩니다. 세모가로로. 아까 assuming이랑 같은 원리로 provided that도 얘 부사절 접속사 처리하면 되거든.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if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생각하면 되더라. if 이거를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봐. if를 넣어서 한번 부사절 접속사 if랑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문장에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한번 찾아봐. 병렬은 항상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3번 문장에 따르면 그 분홍색 형광펜을 우리가 좀 다르게 표시해 볼 건데 문맥상 얘랑 동의어를 찾으면 돼. 관계성에 대한 욕구라는 게 충족되면 이 관계성과 문맥상 같은 단어를 2개 추가적으로 찾으면 되거든. 2개. relatedness랑 지문을 쭉 읽었을 때 문맥상의 동의어를 찾으면 된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질문이야. 이면지의 답변을 20번으로 돌아가서 전부 다 단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시험지 갖고 가서 시험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 변형 문제 선생님 항상 채점할 때 틀린 것만 표시하거든? 그래서 이거 너네가 풀어온 변형 문제 틀린 것만 표시했으니까 우리 단어 시험 보는 거랑 똑같아. 처음에 너네가 연필로 풀었잖아. 근데 두 번째 답 체크할 때는 파란 색깔 펜으로 답을 체크하고 너네가 모르는 단어 3번 형광펜 친 거는 필요함이 아니라 무조건 항상 답을 고칠 때는 단어 뜻을 찾아서 쓰고 선택지를 파란 펜으로 다시 한번 골라주면 된다. 이거는 고쳐서 주말에 갖고 오면 돼. 틀린 것만 채점했어. 맞은 거는 아예 아무런 표시도 안 하고. 모르는 단어는 파란 펜으로 찾아오고 틀린 문제는 파란 펜으로 답을 다시 한번 골라서 주말에 갖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우리가 첫 단추가 끝나. 진도가 15강 가정법이 마지막이거든. 그러면은 나연이 빼고는 여기 전부 다 처음부터 예비고부터 쌤이랑 했었던 친구들이라 그 첫 단추 책 걷어서 검사할 거니까 이번 주 주말에 진도 끝나도 일주일 정도 기간을 줄 거거든. 그러면 그 안에 중간중간에 내가 숙제 안 했던 것들 채워가지고 갖고 오면 된다. 그 다음에 나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유 있을 때 따로 분량은 안 정해주는데 챕터 1부터 쭉 한번 풀어봐. 이론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는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돼. 카톡이든 대면으로든. 그 다음에 주말에 가정법 이론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도 우리 항상 그랬듯이 공부해오잖아, 이론을. 근데 이행문 가정법 페이지도 암기해와야 돼. 오자마자 그것부터 테스트 볼 거야. 그 가정법 페이지 지금 한번 펴볼게. 말 나온 김에. 그 8페이지야. 8페이지 피면은 그 페이지 전체를 너네가 갖고 있는 테스트지랑 같은 테스트지로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를 테스트 볼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를 암기해오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면서 너네한테 이행문에 있다고 했었던 부분 한번 살펴보자. 페이지 수 확인하면서. 일단은 5페이지 한번 펴볼래? 이행문 5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접속사의 종류 4가지라고 써져 있잖아. 그 중에 4번째인 부사절 접속사 보이지? 부사절 접속사에는 우리 세모가로 치기로 했는데 보면은 거기 부사절 접속사 종류 맨 왼쪽, 표의 맨 왼쪽에 동시동작, 이유, 시간, 양보대조 보이지? 그 중에 조건 보여, 조건? 조건에서 4번째 줄에 considering given that 주어동사 보여? 아까 assuming이랑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적어준 친구들이었잖아. 그러니까 considering given that은 결국에 부사절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considering given, assuming that 주어동사 무엇을 고려하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이미 이행문에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행문의 이제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이제 떠오를 것이고, 그 다음 뭐 확인할 게 있나요? 아, 이거네요. 9페이지. 9페이지에 나오는 거 맨 위에 보여? 강조, 중괄호 쳐져 있죠. 강조를 위해 문도로 나오는 경우 3가지인데, 일단은 그 1번 부정어구 강조 중에 예시로 2번째 only가 나오잖아. only when 부사절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not only, only, never, hardly, seldom, little, few. little few는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의 뜻을 갖고 있잖아. 기억나지? There is little water. 물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문두로 나오면은 암기를 한 다음에 얘네를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뒤에가 의문문어순으로 도치되는 거거든. 2번째는 장소 방향의 부사구. 얘도 자주 나와.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돼 있어서 장소 방향을 의미한다. 이게 문장 앞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 표현 또한 중괄호로 묶는 거야. 3번째는 보어. 꼭 암기. 즉 문장 맨 앞으로 나온 강조 표현을 중괄호로 묶고 뒤는 의문문어순이 되는 게 포인트거든. 추가적으로 4번이랑 5번도 보여.
가정법 if 부사절에서 if가 생략되는 경우랑 중학교 때 배운 동의의 표현 so am I, so do I 이게 이해가 안 될까봐 밑에 예문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예문을 통해서 꼭 이해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20번부터 오늘 진도 나가보자. 보면은 20번에 1번 문장. 이 문장은 improving 동명사 주어니까 아까랑 같이 얘 단수 처리해서 동사에 지금 이제 s가 붙어 있는 거잖아. 주어가 단수고 시제가 현재면은 그쵸? 이제 동사에 s를 붙이는 게 문법적 약속인데 you are gesturer. gesturer은 이제 형용사로 몸짓이라는 뜻이 있거든. 몸짓의. improving 향상시키는 거 있잖아. 너의 몸짓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건 뭐를 수반하냐면 more 더 많은 것을 수반한답니다. 단지 아는 것보다 when부터는 knowing의 목적어로서 네모가로로 묶어야 되거든. 언제라고 해석되잖아. 의문사로서. 언제 나드 고개를 끄덕일지. shake hands 하면 악수하다라는 뜻이거든. 악수하다. shake hands. 언제 악수를 할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답니다. 1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선생님이 말로 음성으로 전달하는 음성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 있죠. 몸짓 언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언제 고개를 끄덕이고 악수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것은 결국에 얘들아 몸짓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랍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보완하기 위해서 너의 스포큰 즉 말로 전달된 직역하면은 말해진이잖아. 즉 말로 전달된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즉 구두의라는 뜻이죠. 구두의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결국에 의미의 층을 더하는 거죠. 너의 그 말에. 여기서 이시지층하는 거 다인이 뭘로 골랐니? 그것은 몸짓을 사용하는 거래. 그쵸? 요렇게죠? 그럼 improving부터 communication까지 네모가로로 묶은 다음에 it을 improving으로 이렇게 연결시킬게. 결국에 몸짓 언어를 향상시키는 거는 그 목적이 뭐냐면 얘들아 말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한 거래. 3번 오픈핸디드 하면은 손바닥을 보이는 이라는 형용사거든. 손바닥을 보이는. 그러면서 이제 3번 문장부터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거든. 손바닥을 보이는 몸짓 있잖아. 이게 indicate 보여줄 수 있답니다. honesty 정직성이라는 걸. 그러니까 너네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너네 손바닥을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애들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할 때 약간 오픈 어깨가 열리고 손바닥을 보이는 자세를 취하면은 그게 너네 정직성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대. creating 만들어내면서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너는 결국에 invite 끌어낸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openness 개방성과 collaboration 협력이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손바닥을 보여줘서 정직함을 건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을 개방시키고 협력할 수 있다는 거거든. 너가 얘기할 때. 근데 어떻게 얘기할 때냐면 너의 손바닥이 facing 향한 채로 위로 손바닥이 열린 채로 뭐뭐한 채로 너가 얘기하면 개방성과 협력이라는 걸 끌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몸짓이라는 건 뒤에 구조를 봤더니 우리 메이크가 사역동사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쵸? 사역동사가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feel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feel은 다시 한번 무슨 동사야? 그쵸? 감각동사인 거죠. 이러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몸짓이라는 건 만든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애들아. 이러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몸짓은 뭐야? 앞에서 얘기한 손바닥을 그쵸 위로 향한 채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이 부분으로 연결시킬게.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얘기하는 거. 즉 손바닥을 연채로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더 편하게 느끼고 두 번째 형용사죠. willing.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자 한답니다. 하지만 지금 명령문이죠. be careful. 해석은 뭐뭐 해라라고 해석하면 돼. 야 조심해. over gesturing. 과도한 몸짓에 그 함정을 조심하랍니다. 너무나 많은 손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distract from 뜻 써줄게. 무엇에 집중이 안 되게 하다. 그러니까 손짓을 너무 현란하게 하잖아. 손을 너무 많이 쓰면은 너의 메시지에 집중이 안 되게 할 수 있대. drawing attention away from도 뜻 써줄게. 무엇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다. 무엇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다. 그러니까 너의 말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할 수 있어. 얘들아, 몸짓을 하는 이유는 아까 2번 문장에서 나왔잖아. 구두의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몸짓을 사용하는 거거든. 근데 손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너의 말로부터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imagine 역시나 다시 한번 명령문이죠. 상상해라. 어떤 화자를 말하는 사람을 상상해봐. 근데 이 화자의 손이라는 게 어때?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얘들아, 일단 whose는 우리가 외운 것에 따르면 얘 무슨 관계대명사야?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거 알죠?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뭘까? 뒤에 어떤 문장이 나와? 그쵸? 완전한 문장이 나와. 예외적으로 완전한 문장.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하거든.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예외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일단 완전한 문장이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동사에 따라서. 타동사의 경우에는 뭐랑 뭐가 다 있어야지 완전한 문장이냐. 그쵸? 주어랑 목적어가 둘 다니까 and로 붙인 거야. 얘 한자 있을 유는 아나? 주어 and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 되고, 자동사의 경우에는 뭐만 있으면 돼? 얘. 그쵸? 주어만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D는 완전하다고 했으니까 이 무브를 일단 이쁘게 동그란 가로로 여기에서 이렇게 닫는다면 무브는 무슨 동사에 해당할까? 자동사에 해당하는 거죠.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괜찮은. quickly는 지금 부사로서 무브를 수식해주는 거고, like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또 동그란 가로를 묶으면 된다. 해석은 그대로 하면 되거든. 말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보래.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의 손이라는 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마치 새처럼 계속해서 파닥거린다고 생각해봐. 얘기하는 사람이. 이거 해석 그대로 하면 돼. 그들의 메시지가 주어를 주어랑 달라가지고 지금 주어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거든. 남아있는 거거든. 그들의 메시지가 lost, 사라진 채로 그들의 몸짓이라는 그 혼돈에. 결국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죠. 손을 너무 새처럼 파닥거리니까 메시지가 지금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손짓 때문에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균형이 핵심이래. 너의 몸짓이라는 건, 그러니까 강조해야지 너의 말을. 그것들을 가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데미지칭하는 건 뭘까 얘들아? 뭐를 가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몸짓이라는 게? 그쵸? Your words인 이 말이죠. 이 문맥상의 동의어로 나올 수 있는 게 이 overshadow의 동의어는 똑같이 파란색으로 쓸게. 그러니까 그 말을 hide, 쉬운 단어죠. 가리다, 숨기면 안 된다. not hide them, hide 같은 표현으로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죠. 선택지나 모의고사 40번 요약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dominate라는 단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몸짓이라는 게 그 말이라는 걸 지배하다. 지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음성 언어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의 손짓이나 표정 같은 거는 도움이 돼야 된다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 7번 문장에 distract from, 얘 문맥상의 동의어는 뭐냐면 너무 많은 손짓이라는 건 너의 메시지라는 거를 메시지에 집중이 안 되도록 한다. 즉 손 움직임이 방해한다잖아. disturb라는 단어. disturb 방해하다. 문맥상의 동의어니까는 본문의 동의어랑 100% 일치하는 게 아니라 해석상 일치한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interfere with라는 단어가 있어. interfere with도 방해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자동사이기 때문에 with까지 함께 써야 돼.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너는 손바닥을 열고 얘기하면은 개방성과 협력이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잖아. 다른 단어로는 이제 encourage, 알죠? 북돋다, 뭐 끌어내다, 용기를 주다 이런 뜻이죠. encourage 이런 단어로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촉진시키다라는 단어가 있거든. foster. 그러니까 뜻먹양 단어를 열심히 외웠으면 이게 그렇게 생소하진 않을 거거든. encourage, foster, invite의 문맥상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장에서 몸짓 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킨다는 건 몸짓을 사용하는 거래. 그러니까 구두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한 거라고 하잖아. 보완하다의 문맥상의 동의어는 너네 아는 거 enhance죠. 결국에 구두의 메시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죠. enhance 향상시키다. 그 다음에 support 이제 뒷받침해주기 위한 거잖아. 근데 너네가 이 compliment랑 헷갈리는 게 혹시 이 단어 뜻 아는 사람 있어? compliment. 스펠링이 하나 틀리거든? 지금 이냐 아이냐 이것만 틀리는데 compliment는 보완하다고 compliment는 뜻이 뭐게? 칭찬하다. 근데 명사 뜻도 있으니까 하다는 괄호로 쓸게. 명사 뜻도 있고 동사 뜻도 있거든. CF야. 참고하라는 거거든. compliment 보완하다, compliment 칭찬하다. 헷갈리지 마라. 명사랑 동사 뜻이 다 있다. compliment에는. 그래서 히읗을 하다를 괄호로 이제 묶은 거고. 그럼 우리 한번 부사 절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creating부터. 얘들아 가장 만만한 부사절 접속사 뭘로 쓰면 돼? as죠. 그 다음에 주어는 뭐였을까? 원래 주어는 open-ended gestures랑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랑 똑같잖아. 그럼 우리 이거 대명사 뭘로 받으면 돼? 복수명사니까 day죠. 그 다음에 creating은 뭘로 바꿀까요? 시제 봤을 때 create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죠. as they create 이게 원래 형태였다. as they create. 그 다음에 7번 문장 drawing 역시나 부사절 접속사 as 쓰면 되고 원래 주어는 역시나 뭐였겠어? 주절의 주어랑 똑같은 너무 많은 손 움직임이니까 이것도 역시나 day로 받으면 되거든. 그 다음에 동사도 역시나 draw로 그대로 쓰면 되죠. as they draw. 이제 어려운 건 이 부분인데 역시나 부사절 접속사는 as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their messages. 그 다음에 동사 형태가 관건인데 얘는 다른 분사 구문과 달리 과거 분사가 남아있잖아. lose, lost, lost인데 그 세 번째 lost가 남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형태도 수동태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or lost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조심해. lost 별표까지 하나 쳐둘게. 얘를 losing으로 바꾸면 안 돼. 과거 분사 형태로 써야 돼. 이거 주제문은 다인이 몇 번으로 찾아왔니? 1에서 10번 문장 중에 별표 어디다 쳐왔어? 7번. 7번도 괜찮긴 하네. 그럼 같은 말하고 있는 7번이랑 10번 주제문으로 칠게. 주제문은 이렇게 숫자에 노란색 형광펜 치면 되거든.
이거 그 쌤이 쓴 게 사라졌네. 젠장. 밑에 너네 이거 필기했지? 이거 너의 제스처라는 게 얘 준사역 동사로 쓰인 거 보이죠? 너의 제스처 이거 그리고 여기 왜 띄어져 있을까? Your words 도와야 된다. 너의 말이라는 게 이제 두드러지다. 그러니까 몸짓은 그 말이 두드러지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 주의력이라는 걸 훔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구조 파악하면 되는 거. 그 다음 21번 이 질문 주제문이 일단은 그 질문으로 나왔는데 아까 확인했던 considering이란 기분이잖아. 얘들아 인간에게서 유전자 편집이라는 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고려하면 가정하면 C는 뭐뭐처럼 보이다잖아. 논리적이고 심지어는 preferable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잖아. correct는 동사로 여기에서 교정하다라는 뜻이거든. 교정하는 게 여기에 지금 하이픈이 생략돼 있어. 여기에 지금 하이픈이 들어가야 되거든.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는. 그러면 질병을 유발하는 뮤테이션,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게 논리적이고 바람직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시기에서 그러냐면 얘 지금 최상급이죠? The earliest 가장 빠른 가능한 그 생명의 단계에서 before는 지금 세모가로죠?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니까 그 해로운 유전자가 유발하는 걸 시작하기 전에 그 심각한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건을 단 거거든? 인간에게서 유전자 편집이라는 게 안전하고 이제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된 거야. 그러면 뭐가 논리적이고 심지어는 바람직한 것처럼 보여. 야, 그 질병 만드는 돌연변이 교정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아? 그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심지어는 가장 초기에 가능한 그 생명체의 단계 즉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전자 조작하는 게 낫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야. 질병이 발현되기 전에. 근데 이번 문장 얘들아 연결어 나올 때 연결어 알죠? 옛은 연결어야. 가끔씩 접속사랑 헷갈리더라. 얘는 접속사가 아니다. 연결어랑 접속사는 다르거든. 아까 우리가 했던 이 문장에서도 얘 연결어야. 등위 접속사 아니야. 등위 접속사는 오른쪽과 왼쪽의 형태를 똑같이 병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연결어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흐름, 글의 흐름을 이제 알려주는 친구거든. 이행문에도 연결어 부분이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죠. 연결어랑 접속사를 헷갈리지 말라는 거. 1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야, 유전자 조작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질병을 막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지만 일단 다시 한번 이시랑 2에 동그라미 2개 입 밑에 가져와. 가능해진다면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바꾸다거든. A를 B로 바꾸다. A는 목적어니까 을을 붙여서 해석하면 되죠. embryo, 배아의 mutated, 돌연변이가 된 배아의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를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는 게 possible,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주어 temptation인 거 보이죠? there 플러스 비동사니까 확실히 유혹이 있을 것이랍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일반적인 유전자를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유혹이죠. 근데 뭘로? superior, 우월한 버전으로. 일단 끝까지 읽을게. 그러면 우리 유전자 편집하는 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작해야 되나? unborn, 태어나지 않는 아이에 있어서 로얼은 여기서 동사죠. 낮추다라는. 그들의 lifetime, 일생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심장병이나 그 암과 같은 what about은 뭐뭐 하는 게 어때란 뜻이야. 제한할 때 쓰는 거거든. 이 5월 사이로 병렬되는 거 나연이 뭘로 찾았니?
그쵸? changing이랑 이렇게 giving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동명사가 병렬되는 거죠. 전치사 about 뒤에 있는 giving은 지금 여기서 수요 동사잖아.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수요 동사. 그러니까 심지어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이러한 특징을 주는 게 어떠냐. like는 지금 여기서 예시로 쓰이고 있죠. 더 greater, 더 큰 힘, 더 강한 힘, 그리고 increased, 증가된 정신적 능력. 그러니까 몸은 더 튼튼하게 해주고 정신 능력은 더 높이는 게 어떠냐. 그리고 신체적 특징도 바꾸는 게 어때? 눈이랑 머리 색깔 같은 거. 그러면서 5번 문장에서는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건 심 또 나오네? 거의 자연스러워. 인간의 네이처는 자연이 아니라 본성. 얘들아, 인간은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잖아. 완벽해지고 싶잖아.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미끄러운 슬롭,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얘들아 may not like, 좋아하지 않을 거래. 우리가 end up은 결국 처하게 되다. 결국 처하게 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간다는 것은 유전자 alteration, 변형이 인간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허용한다면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질문이거든. 그래서 주제문은 일단은 5번이랑 하나로 고르긴 힘들어. 2번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번이랑 2번. 이게 집에서 물론 정확한 해석도 중요한데 이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 얘들아 1번 문장에서는 화면 한번 봐봐. 뭐라 그래? 유전자 조작하는 게 낫지 않냐. 질병도 맞고. 그런데 2번 문장에서는 예시라고 하면서 이 글쓴이가 뭐라 그래? 돌연변이 된 거 정상으로 바꾸면 야 모두 정상적인 것도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지 않겠어? 야 그러면 이거 질병 바꿔? 그럼 4번 문장에서 뭐래? 힘도 세게 해주고 머리도 좋게 만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야? 끝이 뭐든지 더 좋게 만들고 싶지? 근데 결국엔 끝이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유전자 조작에 있어서 이제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번. 집에서 꼭 여러 번 읽어봐라. 당연히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고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 주어는 더 사이언스죠. 우리가 grade school,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라는 건 확실성의 컬렉션, 모음이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걸 모아놓은 거래. 자연계에서. 얘들아 너네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뭐 있어? 지구라는 거는 돌아, 태양 주변을. DNA는 carries, 담고 있어, 정보를. 유기체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것들 배웠잖아. 확실한 것들. 해석. 오직 너가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야 과학의 practice, 연습이 아니라 문맥상 실제. 과학의 실제를 배우고 나서야 you realize. 뭐를 애들아 깨닫게 돼? 동사 오른쪽에 대신 보통은 목적어니까 네모가로로 묶으면 된다. 주어는 이치죠. 동사는 was. 이러한 사실 각각이 hard won, 어렵게 얻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안 나오지 단어 리스트에. 그치? 어렵게 얘 원의 원형 모으게 3단 변화 얻다 win won 이거거든. 이기다가 아니라 얻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어렵게 얻어졌다. 각각의 이러한 사실이라는 게. through는 애들아 무슨 가루로 묶으면 돼? 동그라미. 그쵸? through 전치사.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돼. 논리적인 추론의 succession, 연속을 통해서 어렵게 얻어졌답니다. 근데 이 추론이라는 건 많은 observation, 관찰이나 실험에 기반한 거거든. 일단 읽을게. 과학의 과정이라는 건 그러니까 얘들아 collecting, 모으는 게 아니야. 지식의 조각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불확실성을 reducing, 줄이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greater, 계속해서 큰이라고 해석되고 있거든. 더 크거나 lesser, 더 적을 수 있대. 어떤 특정한 지식의 조각에 있어서 무엇에 따라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크기도 하고 작은지 않아?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depending on 그 과정. 도윤이 뭐라고 적었니? 이면지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과정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reducing이죠. 앞문장에서 유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표현도 뜻 적어줄게. be certain of 무엇에 대해 확신하다. be certain of. 그래서 이제 애들아 이거 구두점 이름은 알죠? 혹시 너네 눈에 띄지 않을까봐 검정색으로 적을게. 얘 대시죠? 대시의 기능이 뭐게? 부연 설명이야. 부연 설명. 그러면서 그 확실한 지식과 불확실한 지식을 지금 예시로 들고 있거든. 우리는 얘 그러고 얘 quiet이다. quiet. 꽤야 꽤. 조용하냐 아니라 quiet 꽤. 예. 오늘날 우리는 꽤나 확신하고 있답니다. 얘들아 무엇에 대해서는 확실해? 어떻게 사과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는지, 즉 중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낮아. 되게 확실한 영역인데 우리의 이해 있죠? turbulent fluid, 난류 유도? 이것에 대한 이해는 과제로 남아있어. in progress, 진행 중인 과제인 거죠. 이거 뜻 나와있니? in progress, 진행 중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영역이야. 불확실성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진행 중인. 애들아 몇 년이나 노력했는데도 more than a century니까 100년 이상을 노력했는데도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이 난류 유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과학이라는 게 뭐 당연하게 버젓이 있는 사실을 하나하나 모으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방법도 나와. 2번 문장에. 어렵게 얻어진 거야. 논리적으로 추론해내야 돼. 계속해서.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무엇에 기반해야 돼? 관찰하고 실험해야 돼.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서 너네 초등학교 교과서에 진입하게 된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23번. wealth of 하면은 이제 수많은이란 뜻이 있잖아. 수많은 주제문 골랐나요, 저? 안 골랐네요? 소연이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니? 22번 중. 3번이랍니다. 3번으로 합시다. 저도 같은 걸로 골라왔어요. 3번. 그 다음 23번. 얘들아 수많은 증거가 있대. 이 대세 쓰임 다인이 혹시 썼니? 응? 목적격 접속사 좋은 시도였어. 일단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거든. 근데 봐봐 얘들아 뒤에 when 안은 완전하잖아. people 주어 있고 feel 동사 있고 감각 동사는 뒤에 형용사만 있으면 되니까 결국에 뒷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그쵸? 완전한 문장이야. 근데 추론을 목적격 접속사라고 한 건 이해가 돼. 왜냐면 보통 이걸로 어제도 좀 정리해주긴 했는데 이 대세 쓰임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 대세 쓰임이 여러 가지인데 만약에 우리가 목적격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 뒤는 문장이 어때? 접속사잖아. 문장 뒤 어때야 돼?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접속사 뒤니까.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그리고 목적격 접속사에서는 우리 어떤 표시할까? 그쵸? 긴 네모야. 그래서 일단은 얘는 목적격 접속사는 아니죠. 동그란 가로로 묶었으니까. 괜찮아? 나연이 뭐라고 썼니? 대세 쓰임?
그쵸? 동격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동격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동격의 쓰임이 뭐냐면 이 왼쪽에 자주 쓰이는 명사가 나와. 이 명사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걸 우리 동격이라고 하거든. 가장 흔한 게 fact 이런 거 있죠. fact, belief 이런 건데 그래서 that은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동격이야. 동격. that의 쓰임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봐. 증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 이거 너네한테 필요한 지문이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슈퍼바이저, 감독관이나 코치 같은 사람들이 인식이 될 때 있잖아. involved, 관여되고, 관여된. 야, 이거 아이패드가 손바닥을 왜 이렇게 인식하냐? 관여되고 caring, 배려한다고 인식이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동기부여 얘들아, motivated 과거분사니까 동기부여 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 부모님,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이 너네한테 되게 관심을 주고 배려한다고 너네가 느끼면 너네가 행복하고 더 동기부여를 받는데 그리고 그것은 단지 얘들아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감각동사죠.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respected, 존중받는다고 느낄 필요가 있대. 또래, peers, 또래나 그러한 동료들에 의해서도 즉 내 윗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들한테도 가치 있게 여겨지고 존중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relatedness, 관계성에 대한 욕구라는 게 충족되잖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은 동기랑 internalization, 내면화라는 건 이거 심리학 용어거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하는 것을 내면화라고 하는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는 상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는 상태. 즉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되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공부로 특정할 게 예시를 왜? 공부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상태라는 게 fueled, 수동태인 거 보이죠? 자극을 받고 자극을 받는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자율성과 유능함에 대한 지지라는 게 또한 거기에 있어야 된대. 즉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동기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하고 싶잖아? 그러면 배려 있는 관계라는 게 필수래 얘들아. 필수적인 베이시스, 기반이랍니다. from which 얘 기억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애들아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될까? 그쵸? 완전한 문장. 선생님 근데 투부정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선 투부정사도 일단은 완전한 문장으로 간주를 하거든? 얘를 어떤 표현으로 바꿔도 되냐면 from which는 그대로 쓰고 얘를 주어 동사 형태로 바꿔줄게. we can begin인데 그냥 얘를 간단하게 투부정사로 축약해서 썼다고 생각하면 돼. from which? 그러니까 위에나 아래나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다. to begin이 올바른 형태라는 것만 알면 돼. 밑에 주어 동사 형태로 바꿔도 되고. 그럼 우리 배운 것에 의하면 begin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일 수밖에 없죠. 뒷문장이 완전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 얘 지금 주어랑 목적어 똑같아서 제기대명사 쓰인 거 보여? 그럼 우리 ourselves를 이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쓰면 틀릴까? 목적격이 어떤 형태야? we, our, us의 형태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제기대명사인 ourselves의 형태로 써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려고 노력하잖아, 너네. 그러면 어떤 것을 하는 거 있죠. connectedness, 연결감을 향상시키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연결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답니다. 롱텀, 장기적인 그러한 지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네 오래 뭔가 하고 싶잖아. 운동이든 공부든 취미든. 그러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 된다는 거야. 이 지문에 따르면. 지금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 서린이 몇 개 찾았니? 콜 B 하나 더. 앞에 있는 이 친구까지요. 그쵸, exercise. 명령문으로 동사 세 개가 지금 병렬되고 있는 거죠. V1, V2, V3.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운동 혼자 하지 말고 with a friend, 친구랑 같이 운동해라.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전화해라. 언제? 너가 어려운 결정을 갖고 있을 때 to make, 내려야 할. 거기에 있어줘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지지로서 그들이 take on, 맞서다. 어려움에 맞설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타인이 힘들면 또 힘도 되어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일단 얘들아, relatedness의 문맥상의 동의어 찾았니? 유추되는 거 있어? connectedness죠 일단. 그쵸? connectedness. 또 하나만 더. 그쵸? caring relationship. 나는 이거 안 찾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거든? 그 다음에 어제 내가 찾은 건 아닌데 이 부분을 찾은 친구도 있어. involved, 관련됐다. 품사는 달라. 얘는 형용사긴 한데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결국에 얘들아, 이런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관련되고 배려해줘야지 너네가 행복하고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거잖아. 그럼 이거 반이어 써줄게. 관여된 것에, 관련된 것의 반여는 뭘까? 즉 무관심한 거거든. indifferent. different가 다른이잖아. 근데 in이 붙으면은 다르지 않은이라는 반의어가 아니라 얘 무관심한이란 뜻이야. 무관심한. 그 다음에 흥미 없어하는 거니까 반의어는 빨간색으로 쓴다. disinterested. disinterested. 주제문은 이거 민선이 찾아왔네. 주제문은 이거 질문이었네요. 3번 합시다. 주제문을 찾으란 문제는 안 나오긴 하거든. 주말에는 지문 5개 준비해오면 돼.